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물론 어려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물량을 축소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증자 결정이 나고 나서 하한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의 상황이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플로우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미리 체크를 못하고 좀 몰랐던 그런 건에 유럽 건과 관련된 악재가 사실 또 이 불거지면서 그 건까지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을 좀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증자 발표도 부담을 줬지만 유럽 건의 모멘텀도 압박을 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게 뭐 설상가상으로 참 어려워진 양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그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그 살아남기 위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어플로우가 증자 결정을 한 것도 물론 오늘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 증권 신고서 이거 보셨죠? 네, 이거 보신 분들은 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증권 신고서가 이제 증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핵심 투자 위험 알림문 해가지고 이 건의 재료가 좀 떠 있어요. 증권 신고서 클릭을 해서 금감원 전자공시 가서 들어가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뭐 주요 제품 소송 관련 위험 이건 뭐 익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이죠. 네,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자 동일한 내용의 특허가 유럽 특허청에 신규 등록된 이후 EU 지역에 별도로 피고로 해서 당사 제품에 대한 가처분을 인슐레 측에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처분 신청,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좋은 결과로 일단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의 인슐레 측이 이 가처분 신청 제기한 거 외에 유럽에도 금년도 6월 말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처리돼서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유럽건, 유럽에서도 일단 이 가처분 신청을 인슐렛이 냈기 때문에 이 건이 일단 그 매듭이 잘 지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걸 왜 이제 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왜 유럽 건은 이제 왜 알리는지 6월 말에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죠? 그래서 여하튼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증권신고서에 이 내용이 이제 실리면서 이 건까지 오늘 더 급락하게 만든 그런 요인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작용이 돼서 하한가를 찍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그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 찍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한가 폭은 그 작은 거죠. 마이너스 10%가 하한가 최하단입니다. 근데 정규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30%죠. 네, 이렇게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오플로우 측에서는 현지 소송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대응책을 쓰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가처분 신청 이것이 잘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여하튼간에 유럽에서 해결을 해야 될 일이 하나 생겼으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엄청 큰 거고 유럽 시장은 작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건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유럽 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은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미 그 가처분 신청을 인슐렛 측에서 제기한 이상 부담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에 관련된 진행 상황을 앞으로 우리가 또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그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과연 이 유상증자가 성공을 할지 여부도 체킹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김 대표 지분도 있습니다만 김 대표가 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 대표가 결국 한 30% 정도 자기가 배정분의 30% 정도만 증자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주주들도 심리가 좀 흔들리잖아요. 그죠? 이거 뭐 증자에 꼭 참여해야 되나? 그런 심리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증자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이미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주주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증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어플로우 주가가 이 증자 발표로 해서 뭐 계속 수직 하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어플로우에서도 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발행가, 네, 이거를 계속 그 할인해 가지고 낮출 수만은 없죠. 주가가 내려가면은 발행가는 자꾸 낮아지면 증자 대금이 엄청나게 쪼그라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차 발행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기간, 그리고 2차 발행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주가 관리는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수직 급락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반전의 시기가 오게 돼 있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1차 발행가 때문에 그 주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가가 폭락하지 않고 사측에 의해서 이어플로우 주가가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짜 계산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차 발행가, 최종 발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그걸 생각하면서 이어플로우 어떤 대응책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권리락 되고 또 반짝하는 시세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권리락 시기 즈음에서 이때 또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중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있게 되고 요거를 싸게 살 수가 있잖아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주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30% 증자면 30%만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증자를 받아가지고 싼 값에 더 증자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물량대기로 나중에 반전이 나올 때 팔아먹어가지고 이 손해본 부분을 만회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럽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 처리권도 봐야 되고요. 이게요, 지금 이어플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를 예상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현재 많이 등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면서 또 생업하시면서 일일이 다 신경 쓰고 정확한 타임으로 매매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뭐 이미 증자다 발표하고 유럽 가처분 신청 들어간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대응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 물량 축소를 최소한 해라. 이런 말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드렸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응안들을 준비하고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팔고 사고 매매를 해서 손실을 축소하고 또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발견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복잡한 사안을 결코 홀로 매매하시면서 정확히 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머리를 맞대야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그 영상을 통해서가 아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드릴 거예요.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지금 이어플로우에 손실을 줄이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참 어려운 경우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어플로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가처분 신청을 일단 기각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그 건과 관련해서는 잘 풀리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측의 주가 관리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해야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부적인 대응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플로우 외에 저는 뭘 보고 있냐면 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12월 달에 개봉이 됩니다. 공개가 돼요. 그 관련주 중에서 한두 개 그 괜찮은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괜찮은 타임과 종목명을 드려서 만회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사가지고 계속 가져가야죠. 요거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정보를 받고 사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징어라고 문자를 좀 주시면 제가 최선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쪽에서 또 만회를 해야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문자 주시고요. 제가 대박주 드린다고 그랬죠. 대박주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sek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을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왔었어요. 되게 한 20,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네.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그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이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